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스팅 단어의 짜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클래스팅 게시판에 글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수업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클래스팅 수업 만들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 배웠죠? 네, 단어를 분석하는 단위인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단어를 어근과 접사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 단어가 그 짜임에 따라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배웠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생어를 이루는 접사의 종류와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세 말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네, 어근과 접사는 모두 무엇을 분석하는 단위였죠? 네, 단어를 분석하는 단위였습니다. 어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어근이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어근과 접사 나눠보는 거 많이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접사는 무엇인가요? 네,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라고 하였죠. 접사 중에서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뭐라고 하였나요? 네, 접두사라고 하였죠. 그럼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뭐라고 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접미사입니다. 접두사, 접미사는 어근의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하는 위치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접두사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접사입니다. 어근의 뜻만 제한할 뿐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접두사가 붙은 단어를 분석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예에 나온 맨몸과 맨발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맨과 몸, 맨과 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어를 분석할 때에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각 형태소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맨은 어근인가요? 접사인가요? 네, 맨몸 할 때 맨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얼른 떠올려지는 대상이 없죠. 이때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어근과 결합해서 맨몸, 맨발과 같은 파생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근, 몸과 발의 품사는 뭐죠? 네, 맞습니다. 명사죠. 그럼 접두사 맨이 결합한 맨몸과 맨발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맨몸과 맨발도 명사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맨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접사는 그 쓰임에 한계가 있다. 품사는 바꾸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이 한정적이다 라고 해서 한정적 접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용어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접미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접사로 어근의 뜻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화면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놀이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놀이라는 어근, 놀에 다라는 어미를 붙인 놀다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구체적인 동작이 떠오르죠? 반면에 놀이의 이는 어떤가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대상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놀이의 놀은 재미있는 일을 하여 즐겁게 지내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고, 이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럼 어근 놀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어근 놀을 기본형인 놀다로 바꿔보면 어근 놀은 동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근 놀에 전미사 이가 결합한 놀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명사죠. 동사 어근 놀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놀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졌네요. 이때 전미사 이는 어근의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꿔주고 있네요.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어근의 품사를 지배한다 라고 하여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이번에는 가위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위질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가위와 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위는 어근이고 질은 전미사입니다. 가위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질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가위질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가위질을 하였다에서처럼 이런 문장에서 조사가 가위질에 결합하고 가위로 오리거나 자르는 일이라는 구체적인 동작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가위질의 품사는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이라는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나요? 어근 가위도 명사, 질이 결합한 가위질도 명사니까 질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한정적 접사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처럼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미사는 접두사에 비해서 기능이 더 다양하죠. 품사도 바꿔주니까요. 그래서 기능이 다양한 만큼 접두사에 비해서 수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는 어떻게 짜여진 단어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합성어는 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등합성어란 어근과 어근이 어떻게 결합한 걸 대등합성어라고 할까요?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 있겠네요.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뭐죠?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따라서 대등합성어란 어근과 어근이 평등하게,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를 말합니다. 손발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발은 손과 발이라는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과 발이라는 각각의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고 있네요. 둘 다 신체의 일부분이죠. 그러면서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근과 어근이 대등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등합성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종속합성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종속합성어란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를 말합니다. 손수건과 책가방을 살펴볼까요? 손수건은 의미의 중심이 손에 있을까요? 수건에 있을까요? 수건에 있습니다. 즉, 손이 수건을 꾸미는,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책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합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융합 합성어란 어근이 하나로 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합성어를 말합니다. 좀 난해하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늘방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늘방석은 바늘이라는 어근과 방석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바늘로 만든 방석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네, 불안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바늘이라는 어근과 방석이라는 어근이 결합해서 원래 어근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다르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러한 합성어를 바로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접두사, 접미사의 특징과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단어의 짜임을 학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선생님이 단어의 짜임 첫 번째 클래스팅 수업 시간에 제시한 학습 목표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선생님이 학습 목표로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새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어의 짜임을 분석한 이유는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새 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새 말이란 무엇일까요? 네, 교과서 43페이지에 보면 새 말이란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 말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네, 바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운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해저 터널, 우주 발사체와 같은 말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새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코디네이터를 맵시 가꾸미로 순화해서 나타낸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새 말을 만들 때 단어의 짜임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말을 활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언어를 쓰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서 널리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합성법이나 파생법을 이용하여 새 말을 만들면 우리말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접미사, 접두사의 특징과 합성어의 종류 그리고 새 말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단어, 형태소, 어근, 접사 이런 많은 개념들을 학습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까먹은 줄 알았겠지만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단일어 하나, 합성어 하나, 파생어 하나를 잘 이야기한 친구에게 작은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퀴즈가 조금 어렵지만 단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나요.